지난 시간에 그 양력하고 저항하고 관계에 의해서 이 값, 스팬 효율 계수, 스팬 에피션시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원래 CD하고 CL 그러니까 받음각의 중간에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빠지고 이제 CD하고 CL을 그리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부분 그림들이 이렇게 여기 양력 계수에 대해서 이런 커브 2차 곡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CL의 제곱으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계수가 우리가 원하는 계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로 실험 데이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매트랩에서 2차 방정식으로 건사식을 쓰면 그 펄리피트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펄리피트라는 함수를 써서 2차 방정식으로 건사하면 첫 번째 계수에 해당하는 게 그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차식이 되고 여기는 지금 CL에 대한 함수가 없죠. 그러니까 CL에 대한 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P3가 우리가 이제 변수를 P라고 줬을 때 그러면 이제 CD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사식을 만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놓은 걸 보면 이제 뭐 데이터가 이렇게 갔다가 또 양력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영역 여기 독립변수 일종의 x축이 CL이 되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갖고는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점은 빼버리고 일단 올라가는 데까지 계속 올라가는 데까지 그 CL을 X로 하나 함수 관계로 독립변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형 계수를 구하면 2는 니꼬로 여기 이거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파이 에스펙트 레시에 P1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각 실험마다 이제 값들이 약간 틀리겠죠. 틀리는데 그거를 평균 내서 이 값을 구한다. 일단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구한다는 과정이고 자,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갖고 이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하려면 x축이 CL이고 그 다음에 이게 CD고 근데 CL 값이 가닥에 이렇게 떨어지면 x축이 독립변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빼버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사실은 시메트리가 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실험 데이터니까 이거는 뭐 살리고 뭐 떨어진 건 아니니까 여기 빼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뭐 CD 값이 또 굴곡이 있으니까 여기 빠지고 뭐 몇 점 빠지고 가면은 이 모양이 20도까지 가면은 2차 방정식이 딱 나올 것 같은데 별로 20도까지 갈 수가 없고 우리가 구하려면 여기 별로 세퍼레이션 되는 영역 이 정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부 케이스 첫 번째 12m일 때, 그 다음에 18m일 때 마찬가지로 빠지는 위치는 똑같아요. 보니까 여기 측정하는 작업 뭐 계란이 뭐 있으니까 그 포인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통째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저항값도 보면 여기 뚝 떨어져 갖고 0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세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세트까지 다 해서 이 값을 각각 구해서 평균을 내서 쓰는 겁니다. 평균을 내서 쓰는데 이 값은 본래 뭐 그 최대값이 1이고 타원형일 때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틀린다 이타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해서 뭐 0.5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맞는 거예요. 뭐 대부분 0.7은 넘어야 돼요. 아무리 여기 뭐 그 델타형을 만들더라도 0.7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형 관계식이 여기서처럼 그림을 이렇게 이런 곡선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놓은 거고 여기가 2.5에 해당하는 데가 여기가 이 라인 같아요. 이 라인으로 이런 곡선이 그래야 이제 2차 방정식 이 계수를 금방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폴리피트를 해놓으면 이게 P1에 해당하고 여기가 P2에 해당하고 P3에 해당하고
근데 이게 뭐 2차 방정식이 잘 안 되고 뭐 선형 이퀘이션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잘못하면은 P1이 뭐 0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P1이 0에 가까워지면은 이 값이 뭐 자리 바꾸니까 P1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로 이렇게 뭐 분모의 P가 들어가니까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이 너무 커진다 이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또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X축을 CL의 제곱으로 그러면 여기가 CL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선형 이퀘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폴리피트를 1차 방정식으로 하면 그 기울기가 이게 이제 P1으로 1차 항의 계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쪽은 필요가 없고 여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런 그림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면은 그렇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를 찾아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선형이 된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계산하는 게 그 실험해갖고 이 값을 구해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해서 그 다음 자, 그러면 양력 계수하고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론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항공역학 4장, 5장 가면 이제 그 2차원 에어포일의 양력 계수 그러면 이렇게 CL은 이거로 A0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로. 알파 제로라는 건 뭐냐면 캠버가 있을 때 제로 양력 받음각이 받는 점이 캠버가 있으면 에어폴이 이렇게 캠버가 있으면은 그 제로 뭐 시메트릭이면 그냥 뭐 받음각 0주면은 양력이 이제 막 캠버가 있으면 받음각 0조도 이렇게 켜져 있기 때문에 양력을 받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받음각을 줘야 돼요. 마이너스 받음각. 그게 알파 제로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 이제 라디안으로 해서 각도를 디그리가 아니고 이쪽을 라디안으로 해서 그 CL, DCL 나누기 D 알파 해주면 이론적으로 2파이가 돼요. 2파이. 이 기울기는 모든 날개 뭐 두께를 무시했을 때 씬 에어폴 그러니까 씬 에어폴로 하면 대부분의 양력 곡선은 전부 이렇게 됐잖아요. 이 기울기가 2파이예요. 기본이 2파이. 그러니까 그 2D니까 양쪽으로 인피니티로 됐을 때 인피니티로 됐을 때 기울기는 2파이. 그래서 이론식은 이렇게 된다. 그죠? 아무리 에어포일을 설계를 잘 해도 이보다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거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뭐 엉터리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한 데이터도 그보다 더 이 기울기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가 아니고 3D가 됐을 때 우리처럼 이제 에어포일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끝에가 세 장비가 이렇게 있을 때 세 장비가 있으면 양쪽 끝에서 T-볼텍스 이렇게 작용해요. 이렇게 이제 소용도력 이쪽에서 T-볼텍스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에 아래로 내리는 다운워시 아래로 내릿바람이 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받음각이 줄어드니까 이 기울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공역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5장에서 배우는데 아직 안 배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데 A는 어떻게 표시되냐? 본래 A0에서 여기 뭐 스팬 효율 계수하고 에스펙트 레이쇼하고 파이에서 분모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어떤 값이 들어가니까 기울기가 항상 2D보다 더 높도록 돼 있죠. 기울기가 더 적어요. 분모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자, 이 이론식하고 두 개의 이론식하고 우리가 실험치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실험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력 계수에 대한 이론식을 두 개를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냥 씬 에어포일 때 우리 두께가 있으면 또 이보다 더 줄어들어요. 두께가 있으면 근데 씬 에어포일에서 2파이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로고 3D가 되면은 여기서처럼 스팬 에피션시 팩터와 에스펙트 레이쇼에서 보정이 되고 그래서 이 식들을 바로 계산해서 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팬 에피션시 팩터 2라는 거는 1 플러스 델분의 1이에요. 세장비하고 테이퍼비 관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써놓은 식이에요. 그게 이제 엘립틱 윙일 때, 이 값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엘립틱일 때예요. 엘립틱일 때. 그래서 우리 모형 비행기 같으면은 여기 타원 형상으로 많이 됐죠. 완전히 타원 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코드랭스 B가 타원 형상이 코드랭스 뭐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이 길이 분포가 코드랭스 분포가 그래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아까 사각형 에어포일 우리가 실험하는 사각형 에어포일에 들어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사각형이면 어떻게 돼요? 그 팁하고 루트하고가 1이죠. 1인 라인이고 세장비가 2.5면 이 정도 와서 될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2.5면 0.0 뭐 이쯤 되겠죠. 0.02 0.02라고 그냥 가정하고 여기다가 0.02 하고 가정하고 이 값을 구하면 그게 이제 이건 어차피 또 여러 가지 그 실험한 거나 뭐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이니까 1.02 1.0 루트하고 팁하고 세장비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세장비가 우리가 2.5라고 그랬으니까 대충 인터폴레이션에서 이렇게 잡으면 절반 좀 더 잡으면 얼마 주면 되겠어요? 0.0 뭐 3 해주면 너무 크고 2 하면 좀 적을 것 같고 저건 0.023 하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저쪽 우리가 구한 이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직접 계산을 안 해봤는데 분모에 넣으면 이 값이 얼마 나올까요? 이 값이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0.023 가로 닫고 0.97이 나오네요. 97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작아요. 0.97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멈 이 값 계산한 게 0.7 이하로 나오면은 0.75 뭐 그 정도로 지금 제한을 줘서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바로 그냥 이 값이 그냥 뭐 눈으로 봐도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0.97 그렇게 쓸 계획은 아니고 저건 그래서 저건 여기 A 기울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 이 값이 대신 들어간다 그죠? 이 값은 1 플러스 델분의 1이 그래서 우리가 그 스팬 효율 계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죠? 자, 아까 앞쪽에서 그림을 이미 한번 했는데 세장비에 따른 양력 계수와 저항 계수니 그러면 세장비가 1대 7, 1대 2.5니까 여기네요. 이 라인 정도가 우리가 그 채로 받은 거에서 CL 값에서 여기 CW 값이 이 단위는 이제 그 100배가 튀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CD고 여기가 CL이고 그래서 2차 방정식 계수를 찾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제 양력 계수도 우리 세 장비에 따라 갖고 우리 2.5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 여간 건데 이제 캠버가 있는 에어포일이니까 캠버가 여기 제로 받은 각이 있잖아요. 제로 받은 각이 원점에 와 있지 않으니까 세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틀린다 이거죠. 세 장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이론식 아니라고 여러 개 같은 모델에 대해서 세 장비만 바꿔서 해놓은 거예요. 프렌틀 이론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항공역학 시간에 배울 거고요. 저건 이렇게 세 장비에 따라서 많이 틀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하에서 측정한 데이터, 지금 우리 실험하고 있는 낙하 0012에 대해서 측정하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요. 이게 실험 모델이 되죠. 이게 레이놀즈 넘버고 이렇게 레이놀즈 넘버, 스탠다드 러프니스는 이 값이고,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겠죠.
러프니스인가? 저거. 자, 보면 이 커브가, 이거는 저기 뭐, 프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 라인은. 그러면 몇 도에서 세퍼레이션이 되죠? 거의 한 16도 정도에서. 그 다음에 저항곡선은 여기 잘 뭐 태도 안 나네요. 이렇게 잘 태도 안 나요. 이게 거의 비슷한 이렇게 그려야 되네요. 아, 이 라인에 저항곡선인가 이게 저항이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멘트 곡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캠버가 아니라 프랩이 붙어 있는 경우, 프랩이 몇 도짜리라고 어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CL이고, 여기는 모멘트 계수, 저항곡선은 뒷페이지 거예요. 자, 여기 작은, 이게 가장 최초로 낙하 0012라는 모델을 발표한 거예요. 프랩 가격 60도짜리네요. 우리도 실험을 하면 45도, 이 정도 큰 프랩으로 해서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거 가지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숫자로 오는 거는 여러분이 비교해 보려면 그 컴퓨터의 디지타이저로 이 값을 뽑아야 되겠죠. 자, 저항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저항값은, 자, 이게 이제 저항이겠죠. 이게 저항이고 이게 레놀스 넘버고 레놀스 넘버라는 건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속도에 의해서 여기다 프랩을 줬을 때고 해서 이런 값들을 찾아낸다 그죠. 가운데 점들은 이거는 별도로 다른 사이가 있나요? 이게 0으로 쭈룩 되어 있는 거는 저건 이 저항곡선에 이런 커브를 간다. 자, 여기 CL에 대한 저항값이에요. 2차 방정식이 받음각에 대해서가 아니고 CL에 대해서 CD 값이 CMAC네. 이렇게 CL에 대해서 CMAC가 이 커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가지고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매트랩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캐리브레이션 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죠. 캐리브레이션 하는 기울기 계수를 만들었어요. 기울기 계수.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 받음각에 대해서 마이너스 2도부터 뭐 18도까지, 그 주어진 데이터는 끝까지 하는 거니까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는 것 가운데 하는 겁니다. 여기 지난번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뒤에 더 20몇 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자, 볼트, 리프트 값 측정한 거, 평균 낸 거 올라가면서 재고, 내려오면서 재서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여기 1 하고 있는 거는 12m, 그 다음에 15m, 20m 이렇게 세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저항값 측정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속도에 대해서 측정한 거, 세 번째 속도에 대해서 측정한 거.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 그대로 카피해놨어요. 그대로 카피해놨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직접 집어넣어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속도 분포는 12m, 18m, 25m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케이스는 3개고, 그 다음에 그 알파 받음각의 개수는 이제 Imax 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력 계수할 때 그 폴리피트에서 나온 계수, 그 숫자가 P1 리프트, P2 리프트하고 선형 계수니까 두 개가 있어야죠. P1 드랙, P2 드랙이 두 개의 개수를 찾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 계산을 하니까 P가 600mm였고 250mm였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사실은 메타 단위로 전부 환산해야 되는데 면적으로 할 때 여기 가서 1000으로 나눠져죠 각각이. 그래서 P 곱하기 C, 에스펙트 레이쇼는 C분의 P 해서 2.4가 되나요? 2.5가 되나요? 저건 600 나누기 2.5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온도는 300도, P는 1000 헥토파스칼이라고 했죠. 보통 대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니까
헥토를 파스칼로 바꿔야죠. 헥토 파스칼 그러면 여기 파스칼에다 100을 곱해준 거죠. 파스칼에다 100을 곱해주니까 SI 단위로 바꾸려면 곱하기 동그라미 2개 쳐줘야 돼요. 동그라미 2개 쳐준다. 그 다음에 우리 연력학 상수 R값. 그래서 P는 니꼬로 로알티에서 로 값을 계산해야죠. P는 니꼬로 로알티 상태 방정식에서 로 값을 구한다. 로가 있어야 동합을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출력을 뭐 어디다가 CLCD 출력을 하면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을 여러 개 그리는데 그림 넘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0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그리려고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립들을 아까는 볼트 쓰니까 이제 전부 뉴턴으로 바꿔줘야죠. 뉴턴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CL도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게 뭐 이제 CL은 저장해왔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하도록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각 케이스에 대해서 뭐 케이스 넘버 쓰고 속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Q 값이 2분의 1의 로 V 제곱이 로 V 제곱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리프트 값은 어떻게 돼요? 리프트 값은 아까 그 케이스 넘버에다가 여기다가 P1 리프트 곱해주고 P2 더해주고 상수값이 사실은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0이 제대로 세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뒤쪽이 0이 돼야 되죠. 거기다 뉴트럴로 바꾸려니까 여기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우리가 볼 때 캐리브레이션 할 때 그렇게 됐었죠. 킬로그램 단위로. 그래서 9.81을 곱해준다. 드래그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케이스에 대해서 저기 측정에 받은 거에 따라서 쭈루룩 있는 값들에 대해서 P1 드래그 곱해주고 여기 P2 드래그 여기는 0이 아니에요. 본래 여기는 0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9.81을 곱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면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 알파에 따라서 리프트 값을 그려본다. 알파에 따라서 드래그를 그려본다. 하고 타이틀을 붙여준다. 그 다음에 이게 그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그 각 케이스에 대해서 CLCD를 넣어야죠. 구해야죠. CLCD를 저장을 하니까 뉴턴으로 나온 거를 통합 나누기 S가 되죠. S는 저 앞에 F를 면적 해놓은 거죠. S를 곱해서 CLCD를 구한다. 자, 해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피겨 2, I 피겨 플러스 1에서 피겨 2는 알파에 대해서 CL 값, 이렇게 알파에 대해서 CD 케이스 값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이제 각각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자, 해서 이제 앞에 이제 이어서 그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프린트하는 거에 리프트 뉴턴으로 해놓은 거하고 CL하고 드래그하고 CD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중간값 빼고 데이터를 CLE, CDE라고 집어넣어요. 뭐 각 케이스에 대해서 그 1에서 4까지 하고 5번째 빠지고 6에서 7까지 하고 8번째 빠지고 9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11포인트 가면 벌써 이제 또 이게 떨어져 보니까 안 되고 CD 값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CD도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이거죠. 대응하는 그림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CLE, CD. 처음에 제가 여기 입력을 잘못해 갖고 이걸 그 CL이라고 해놓으니까 리니어하게 나왔고 한참 여기 그 놓고 다 했다가 이거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지금 여기 타이핑 여기 입력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컴퓨터라는 건 조그만 거 하나 틀리면은 그냥 엉터리 되는 거예요. 뭐 콤마 하나 잘못 찍으면은 에러가 바로 나와서 좋은데 그러면 근데 변수 이름을 그 기존에 있는 다른 변수를 그냥 써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엉터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자, 어쨌거나 해서 이거는 그 2차 방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하면 x축이 CL 제곱이 돼야죠. 그래서 제곱해서 CL2E하고 해서 그 그림을 다시 또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CL2E, CL하고 x축이고, 여기 CD축이고, CD축.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그러면 이제 폴리피트를 해갖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폴리피트 한 거.
P2의 2차 방정식 플리피트 그러니까 CL하고 CD를 넣었죠. 그러면 스팬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각 케이스별로 P2의 2의 1이 이 값이 들어가겠죠. 분모에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이 값. 그러면 이거를 P2 해갖고 저장을 일단 이건 뭐 나중에 안 써먹을 것 같은데 저건 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으로 한 거는 CL2이죠. 여기서 구해놓은 거 여기서 정의해놓은 거 CL2의 CD2 값이 그래서 1차 방정식 그러면 첫 번째 개수 첫 번 PE2 P 여기 1이어야 되는데요. P21이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지금 안 써먹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자 스팬 코에피션트 1 해가지고 여기는 2일 때 케이스고 1일 때는 P1이 제대로 돼 있죠. 이렇게 1이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스팬 요율을 각각 계산해 본다. 각각 계산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본다. 이거죠.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값을 취했더니 민값을 취해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넘버 케이스에서 그 썸 해주면 그 값 세 개를 다 합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 케이스로 나눠주고 썸 2하고 근데 이제 E1하고 그 E2 구해놓은 게 1.0보다 넘으면 안 되니까 최대값 1.0으로 제한해서 1.0보다 넘으면 1.0 해주고 0.7보다 적으면 0.7보다 적은 거 해주고 그러고 해서 또 뭐 그 가운데 작은 거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서 해주면 이제 이 값을 정했다 이거죠. 이 값이.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하고 나오면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어쩐지 금방 뭐 이렇게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값까지 다 됐으니까 이제 뭐 다 이제 세리 값 구하면 돼요. 이제 자 그 A 개수 2D 세리 그러면 2파이 자 A3는 A0에다가 파이에다가 2에다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D가 되면 여기 3D 알타 조금 전에 그 수식에 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한 번 더 중간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D일 때 기울기고 이게 2D일 때 기울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론식에 한없이 맞으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형 영역까지만 맞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아홉 번째 파동각 아홉 번째까지만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 치 그리고 두 번째 치 그리고 세 번째 치 우리 실험한 데이터를 각각 동그라미 그리고 스타하고 다이아몬드 해주고 그 다음에 CLE로 계산한 거는 자 파동각 알파에 대해서 라디안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파이 곱하고 나누기 180 해주고 3D 기울기에다가 여기 뭐 저걸 제로 받음각은 0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알파를 1에서 넘버 리니어까지 제가 아홉 번째까지 그 다음에 CL2D도 아홉 번째까지 여기서 이렇게 뭐 캡 씌우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3D일 때는 여기 V자로 해서 전부 그림을 그려준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CD 값들 따로 또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자,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 가운데 하나 그림만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리프트 트랙하고 파동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 코에피션트로 바꿔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CL하고 CD 관계를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커브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폭 이렇게 튀잖아요. 튀고 그 다음에 여기는 CL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이 데이터는 지금
그 12m 데이터인가요? 그걸 가지고 25m 이렇게 나기 때문에 분모값이 틀려서 이 데이터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 CL하고 CD를 그렸어요. 전체 CL하고 CD.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치, 2차원 이론치고, 여기는 이거는 3차원 이론치고, 그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험 데이터가 잘 안 맞아서, 이게 스케일이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케이스를 해놨는데, 속도는 본래 이 속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똑같이 줘 그렇기 때문에 밑에 분모가 너무 적은 값이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데이터를 제 데이터를 제대로 넣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같은 라인으로 만날 거예요. 이거는 같은 라인으로 만나는데 이 이론식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 값들이 이 값이 이렇게 전부 1이 넘게 뭐 엉터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엉터리로 이게 저거 엉터리로 나오고 있어요. 이 값들은 분모가 일단 틀린 점이 CL 값이나 이 값들이 틀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결국은 1.0으로 전부 귀결시켜 놓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속도에 맞춰서 넣으면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직접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해서 실습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지난 학기인가 프랩이 없는 경우 실험한 데이터예요. 이건 근데 지금 35m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따로 지금 데이터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공해 준 데이터보다 훨씬 더 그 형상이 다른 거하고 뭐 제대로 좀 실험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에 맞는 CD 값은 근데 또 이런 데서 좀 잘 안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랩이 있는 경우 45도 프랩이 있는 경우들을 실험을 했었어요. 실험을 해서 오히려 45도 프랩이 있으니까 확실한 이 저항값을 보여주니까 이게 더 모양 찾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 프랩이 있는 경우 CL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제로 받은 각이 한 점 더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프랩을 주니까 마이너스 10m가 되네. 45도짜리 프랩을 붙이면. 자,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이전 학생들이 그림 그려놓은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금 벌트값만 측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자, 해서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시는 다시 또 우리 여러 가지 실험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다시 또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